반갑습니다. 과수 화상병. 최근에 너무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우리가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인생을 담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해온 그런 터전입니다. 근데 과수 화상병은 이 모든 터전들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과수원을 운영하면서 늘 명심하고 또 예방관리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을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과수화상병의 예방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과수화상병의 특징과 그리고 예방관리 그리고 확진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수화상병은 세균입니다. 우리 배가손에서 주로 많은 병원균들이 다 진균인데 곰팡이죠. 근데 이것만은 세균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최고 발생하는 시기가 꽃이 피는 3주 동안이 가장 위험 시기입니다. 그래서 병 발생을 실제로 농가들이 확인하고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5, 6월 봉지 씌우기까지의 그 시간들인데 그때에 대부분의 70에서 90%의 신고가 이때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과수 농가, 특히 사과나 배를 재배하신 농가들은 이 시기에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빨리 진단을 확진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른 병인지 이게 화상병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서 대응을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주변에 모과라든가 배나무 외에도 사과 그리고 자두, 매실, 체리, 살구 그리고 앵두나 특히 장미과에 해당되는 찔레, 벚나무, 개복숭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화상병에 감염이 됩니다. 특히 이제 꽃이 피었을 무렵에 비나 바람, 곤충 등에 의해서 이 병원균이 암술머리에 감염이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여린 조직을 통해서 잎과 가지에 병이 진전됩니다. 거의 부드러운 조직에 거의 감염이 되지만 주로 연중 비가 있을 시기라 그런다면 위험 시기는 항상 같이 진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수화상병을 제일 먼저 이제 현장에서 확인할 때 우리가 가장 중심을 둬야 될 것이 여린 조직 중에서 잎맥입니다. 연맥. 저기 물이 흐르는 그 흔적을 따라서 이렇게 병이 진전되는데 거기에 보면 연맥을 따라서 물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 증상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 증상을 비록 해까지가 이렇게 말랐다 하더라도 이 조직의 그 흔적들이 조금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주로 많이 확인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죽었을 경우에는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운 지도 기관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촌진흥청에 알려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랐을 경우에 전체적인 증상이 우리가 이제 물음표 모양이 있잖아요. 그 물음표 모양으로 끄터리가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보면 이게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배웠듯이 화상병이구나. 화상병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빨리 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지 부분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화상병이 많이 걸렸을 경우에는 여기 사진의 제일 밑에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사귀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눈에 과수원에 어디가 지금 화상병의 위험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수화상병은 약간 흐르는 자국이 세균이 식물 즙에가고 이렇게 같이 엮여서 흐르는 흔적들이 남고 그게 이제 딱지가 져가 있거나 아니면 비에 쓸려 내려가더라도 일부 흔적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적과팀이라든가
전정팀들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때는 위생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전정 작업팀이 어느 분이고 어디서 오셨고 그리고 저가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인공수분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오셨는지 그것을 전부 다 적고 이름 성함까지 다 적어서 가지고 이후에 이제 다른 집으로 갔을 때에 그쪽에 전반이 됐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나중에 그 화상병의 전파 경로를 확인하고 안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그런 기록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묘목이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이 된 경우에는 묘목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묘목이 이제 감염이 됐다고 할 경우에는 공급해주는 그 묘목 업체가 여러 전국으로 다 이렇게 분산해서 묘목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묘목 공급처에는 반드시 기록을 해서 새롭게 병이 확산되는 그 경로들을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상병 예방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기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화상병 관리는 증상을 정확하게 알고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방제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교육이 있는데 그 생산자 교육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과수화상병의 문제점이라든가 증상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같이 참석한 사람들끼리 그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같이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소독액을 우리가 만드는 과정입니다. 주로 이제 쓰는 것이 에탄올하고 그 다음에 염소 소독액을 씁니다. 에탄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국이라든가 가서 이렇게 83% 함량에 있는 것을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락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에탄올은 약 70% 정도 되면 거의 100%와 맞먹는 그런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복이라든가 장갑, 작업모 그것을 수시로 이렇게 분무 소독을 하고 특히 이제 전정할 때는 톱이라든가 전정 가위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외부 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주인인 경우에는 과수원의 주인인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작업복하고 신발은 구분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화상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상 증상이 있을 겁니다. 궤양 증상하고 유사한 증상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증상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나무 발병 부위로부터 해서 70cm 정도를 해서 도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화상병이 발병한 지역 같은 경우는 확진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한두 나무 정도만 이렇게 발생됐을 경우는 지금 완전 폐원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지만 그 전에 이제 그런 농가라 그러면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약재를 우리가 궤양이 생겼을 경우에는 유사한 증상들이 있거든요. 가지마름병이라든가 견문인병이라든가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도려내고 반드시 거기를 도포제를 처리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목부까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들을 막을 수 있고 수세가 저하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관리로서 물과 이제 비료를 주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개화 중에는 가급적 물주기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주기를 할 때는 위에서 스프링클러로 이제 이렇게 물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위에서 이렇게 줬을 경우에는 물로 인해 가지고 전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의 높이를 좀 낮춰 가지고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이제 우리가 화상병에 만약에 유입이 됐다 그러면 이게 전파되는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바로 질소 시비입니다. 그래서 질소 시비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화상병이 더 심해질 수 있어가지고 적정 시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꽃이 피을 무렵에 방화곤충을 주변에서 이제 화상병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방화곤충이 안 들어오게끔 꿀벌이 유입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묘목 같은 경우는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것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채 관리에 있어 가지고 병이 감염이 이제 우려가 될 경우에는 순지르기는 최소화하고 유인 위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전정을 하게 되면 신초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초가 많이 나오게 되면 열인 조직들이 많이 생기고 늦게까지 이제 생성이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자람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화상병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밑에 있는 과수원 원줄기 밑에서 흡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흡지들은 열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화상병이 잠복소가 됩니다. 그래서 흡지를 잘 정리하는 것도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재 방제가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가장 적극적인 방제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3차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수 사항으로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차 방제는 구리약재를 우리가 방제를 하게 됩니다. 구리 방제를 할 때 제일 먼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배 바라기하고 전엽기 사이 이 무렵에 이제 보통 합니다. 4번 그림을 보면 전엽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전엽기처럼 이렇게 인편이 비늘잎이 이렇게 벗겨져 버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약해를 조금 입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편이 떨어지기 전에 살포를 하시는 것이 구리약재의 방제 적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 방제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방제에서 5일이 경과됐을 때, 또 내지는 15일이 1차 방제 시기부터 15일 경과됐을 때로 이렇게 기계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궤화기를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2차, 3차 방제 같은 경우는 미생물 제제라든가 항생제를 통해 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는데, 특히 비가 왔을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간격이 10일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또 비가 온다 그러면 그 전에 약을 살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단은 이상 증상이 있으면 우리는 가서 지도기관에다가 시료를 주고, 지금 문제가 있다, 이전하고 보지 못하는 병 증상이 있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 방제 명령서를, 그래서 확진이 돼가지고 긴급 방제 명령서를 받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안내를 받아서 농업인이 직접 긴급 방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 절차를 같이 받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확진 후 긴급 방제의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우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검역, 예찰, 방제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지만, 우리 농가들은 이런 방역법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체 없이 또 이상 증상에 대해서, 또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실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 자기의 고의적으로 지연해서 신고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벌칙 조항도 있고요. 과실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투명하게 과수화상병이 의심이 될 경우 빨리 알려서 대책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벌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도 이제 우리가 주어지지만, 지금 보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 보상금이 우리하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처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걸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 과정에 반드시 여러분이 참석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사진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 과정들이 투명하게 서로 확인이 돼 가면서 이 행정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보게 되면 농가들이 그 조사할 때 마음하고 나중에 보상금 받을 때하고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런 보상금 과정 중에서 기록을 자꾸 남겨서 이런 것들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그 손실 보상에 대해서 감액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의가 있거나 고의가 방해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감액률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쭉 증상과 그 다음에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되는지, 예방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정 조치를 이제 집행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지금 살펴봤는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평소에 우리가 주로 다루지 않은 이상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작업자들이 이렇게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작업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두셔야지 그 이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화상병 관련한 교육은 참석을 하셔가지고 화상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우리가 알아야지만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 후 긴급 방제의 책무는 우리 농업인들도 같이 지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래서 우리 배 산업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화상병의 위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상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